자, 14장 명기의 마지막 파트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유형 20번하고 2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형 20번하고 21번.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데, 일단 이 절대 부등식을 하기 전에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부등식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부등호가 있는 식이 부등식이지 뭐 별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할 때 첫 번째 이용되는 게 당연히 이제 크기 비교를 할 때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다라고 하면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빼서 0보다 크면 우서가 무슨 뜻이냐? A가 크다 뭐 이 뜻이잖아요. 뭐 0보다 작으면 B가 크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 빼서 0보다 크다 거를 뭐 이걸 보는 사람이 어딨나 그냥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빼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고백골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은 사실은요. 그러면서 고백골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다, 뭐 작다 이런 뜻도 이게 무슨 소리냐? 양수냐, 또는 음수냐, 이거를 알아보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뭐 사실은 단순히 빼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면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크기 비교가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를 좀 들어보면 EX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책에도 괜찮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 있네요. 책에도 문제가 있네요. A, B가 실수일 때 두 수 라지 A가 A, B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B는 A 제곱 마이너스 쓸데없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를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크기를 비교를 해라 뭐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쟤네 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 위에 있는 설명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그렇죠? 빼면 되죠. 빼면. 그래서 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뺀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빼봅시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이 봐봐지. A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B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빼기 A 제곱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빼니까 요건 사라지고요. 1도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얘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0 이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백골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가 B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단 드모는 드모 조건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뭐 보일 겁니다. A, B가 그렇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 비교하는 건 빼야 되는데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고백골로 만들자. 알겠습니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비교인데,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A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은 이유였는데, 루트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제곱 빼기 제곱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하는데 뭐 제곱해서 합차로 풀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는 경우니까 제곱해서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잠깐 번호를 좀 따로 좀 내게 되겠네요. 부등식 크기 비교인데 요거를 1, 요거를 2, 그리고 3번 크기 비교하는 거. 3번.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빼기가 힘들 때예요. 빼기가 힘들 때. 근데 빼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인 경우에는 당연히 빼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눠줍니다. a분의 b. 그래서 우리가 뺄 때는 0이랑 비교하지만 나눌 때는 1이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a가 큰 거죠.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합시다. 3하고 3의 14, 20승하고 5의 15승하고 15승 넘겠다. 10승만 합시다.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하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빼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빼요 이거를? 자,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그럼 우세한테 물어보자. 우서가 누구를 이렇게 할 거야, 알지? 누구를 분모로 내릴까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내릴까요? 얘를 내릴까요, 그냥? 그쵸. 그래서 3의 20승분의 5의 10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을 알죠? 10으로 묶어주면 3의 제곱분의 5가 됩니다. 맞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9분의 5라는 얘기지. 9분의 5인데 이 9분의 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치? 다야, 그쵸? 근데 얘를 10승을 한다 해서 크기가 변합니까? 얘 변하지 않죠. 그치? 그래서 10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의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누가 커? 계산 결과 5의 10승이 크네요. 그쵸? 아니 3의 20승이 밑에 분모로 갔구나. 3의 20승이 크네요. 그쵸? 이렇게 크기 비교.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실 저도 나왔어요. 자, 부등식에서 일단 여기서 다루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크기 비교입니다. 잠깐만, 팁 하나 적어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풉니다. 빼거나,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푸는데 팁을 그냥 굳이 하나 주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크기 비교 문제는 쉽게 그냥 적당한 수 대입하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 그쵸? 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적당한 수 대입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C단계에도 그런 문제가 뭐 특별히 있진 않네요. 근데 요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적당한 수 대입은 최고입니다. 이 크기 비교할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부등식 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그거 근데 수학 상에서 했던 거라서 이게 좀 계속 짬뽕이 되는데 이런 게 있죠. A가 B보다 둘 다 양수면서 B가 더 큽니다. 그리고 쓰는 게 다 씁시다. A가 둘 다 음수면서 역시 B가 커요. 같은 거란 얘기죠. 그치? 이럴 때 A분의 1, B분의 1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양수도 음수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뀌어요. 알겠죠? 생각해보면 알죠? 2하고 3이 있으면 뒤집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더 커지죠. 그치?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양수가 음수보다 크죠. 그런 의미가 없지. 그치?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죠. A가 1보다 작아요. 이럴 때 A의 10승하고 A의 9승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어떻게 곱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렇죠? 2분의 1 두 번 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또 곱하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잖아. 점점 작아지는 거죠. 요 사이에 있으면.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하게 A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계속 곱할수록 커집니다. 그렇죠? 요 두 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얘도 그거 이용해서 푼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9분의 5가 1보다 작은데 10번 곱하니까 점점 더 작아지지 뭐. 그렇지? 그걸 이용한 거예요. 됐죠? 다음 이제 2번 드디어 나옵니다.
제목에 있는 절대 부등식 문제 나옵니다. 자,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절대 부등식은 뭡니까? 예, 뭐 절대 부등식이니 항상 참인 부등식을 나타내는 거죠. 항상 참인 부등식. 뭐 예를 들어 이건 지울 거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사실은 항상 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성립하죠. 근데 이거는 뭐 수학 상에서 했던 이제 부등식 관련 내용이고, 자 일단 이 절대 부등식, 항상 참인 부등식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완전 제곱식. 무조건 0 이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다 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1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이제 2번하고 3번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 있고요.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죠. 글씨가 왜 이래?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요. 요렇게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해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절대 부등식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사실은 두 가지죠. 완전 제곱식이야. 뭐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항상 참인 이 부등식 본격적으로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 22에서 문제는 여러 개 풀 거예요. 22에서 26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개 풀 겁니다. 26에 20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술 기하 평균에. 자, 일단 얘는 조건이 붙습니다.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 음수 안 돼요. 예,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상이고요. 그리고 2AB분의 A 플러스 B 이상이다. 예, 요렇게 되는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항상 참이라. AB가 양수일 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잖아. 평균이 2분의 1. 요걸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뭐 교과에는 없습니다만 조합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이렇게 되는데 조합 평균까지 사실 잘 안 하고요. 여기만 뚝 잘라서 얘네 둘만 잘라서 우리가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요렇게 놓고 산술, 기하 평균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증명을 해야지. 솔직히 얘기하죠. 그렇지? 증명을 해야지. 증명. 됐나? 증명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하고 2 루트 AB랑 어떻게 해야 돼? 빼봐야죠. 그쵸? 얘가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뺀다고요? 제곱해서 뺀다라고 읽지 말라. 자,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고 어이구야 갑자기 넘치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됐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네요. 예, 맞아요. 0 이상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는이 붙는 경우에는 항상 조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죠. 예, 맞아요. 여기도 쓰셔야 돼요, 사실. 단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구나. 양수일 때. 근데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루트 안에 음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곱한 거.
자, 근데 막상 이렇게 해줘봤자 여러분이 막상 문제를 보면 이게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기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산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뭐다?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떤 문제들이 그런 산술기하의 유형이냐를 알아볼 겁니다. 됐죠? 네. 어떤 유형이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거의 90%인데 양수 조건입니다. 뭐라고 저기 써있는 거죠? 이거 양수 조건. 요거. 이게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런 말 있으면 거의 다 이제 산기 유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겹하시네.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좀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기의 봐봐 부동의 방향 이상이죠. 최소값을 물어볼 거나,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봐. 두 개 더한 거잖아, 더한 거. 근데 얘 이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혹은 뭘 물어봐요? A, B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런 유형. 더하기 곱하기. 다시 한번 뭐라고? 양수 조건에 더하기 곱하기. 알겠습니까? 더하기. 뒤에 요 말은 사실은 문제 거의 써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역수꼴이 있습니다. 왜 역수꼴이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돼 있어? 곱하기 돼 있잖아. 그래서 역수꼴도 잘 나오고. 됐습니까? 이 역수꼴. 그리고 네 번째. 이건 팁인데 답은 같은 팁이에요. 이건 사실. 무슨 말이냐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언제야? 는이 붙을 때가 당연히 답이잖아요. 그치? A, B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언제야? 는이 붙을 때가 답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가 그냥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답은 같을 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꼴이 많죠. 주어진 문제를 보면 어디자 344번 문제라고 봅니다. 유형 x가 마일보다 클 때, 오케이.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이 최소 값이 얼마네? m이고 그때의 x 값도 구하래. 그때의 x의 값이 n이라고 돼 있어. 이럴 때 m 플러스 n은 얼마냐? 라는 뭐 이런 문제죠. m 플러스 n은 얼마냐? 자, 근데 이건 지금 분수꼴이죠. 그쵸? 그리고 역수꼴인 거 혹시 보이십니까? 뭐예요? 분모에도 x가 있고 저기도 x가 있잖아요. 두 개 더한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여기를 건드리는 건 어려워요. 내비두시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랑 맞춰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이유가 있네. 양수네. 그치? 근데 더했으면 빼야죠. 그래서 요렇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 2 루트 터미니까 같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약분 3, 6, 5. 오케이. 답은 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5예요. 됐죠? 최소값으로 옵니다. m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 x값인데, 자 다시 할까요? 그때 x값이죠. 그쵸? 언제예요? 자, 누구랑 했어요? 얘랑 얘를 했죠.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냐?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분의 9랑 같을 때란 말이야. 이해됐어? 얘네 둘을 산술기를 써먹었으니까. 요 마이는 원래 달라붙어 있는 거고. 그치? 얘네 둘을 갖고 놀았잖아. 그러니까 답은 언제? 당연히 같을 때죠. 됐습니까? 그걸 구하래잖아, 지금.
뭐 쉬워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9입니다. x 얼마야? 2죠. 혹은 뭐예요? 마이너스 4인데 이건 안 되죠. x가 마이너스 크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의 x 값은 2입니다. 오케이. 이건 2예요. 그래서 n 플러스 n 하니까 우리가 이게 7이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 좀 잡히나요? 산술기하? 그쵸?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풀 수가 있죠. 예, 물론 이거 말고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3, 4, 8 같은 경우에 꽤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한번 해보고 질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오케이.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3, 4, 9번 문제. 3, 4, 9번 문제. 3, 4, 9번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뭐냐? 역시 써 있습니다. 양수 x, y에 대하여, 그쵸? 여기에 대해서 2x 플러스 3y가 6이야. 그치? 예, 6일 때, 1때, x, y의 최대 값이 얼마야? 알파. 예, 그리고 그때의 x, y 값을, 예, 그때의 x 값이 베타, y 값이 감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문제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자라는 문제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2x 플러스 3y가 어떻게 돼요? 2 루트 얼마야? 6xy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해됐죠? 됐죠?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왜냐면 양수 조건이니까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 근데 다혜야, 이게 얼마라고? 6이에요. 그쵸? 얘가 6입니다. 그러니까 6. 그러니 루트 6xy는 이렇게 되고요. 그쵸? 제곱하니까 9가 되고요. 예, 그래서 xy는 2분의 3 이하가 있어.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알파는 구하면 2분의 3. 됐죠? 2분의 3. 아이고, 다음. 그럼 이제 베타 값은 같은 요게 그러면 답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눈에 이제 보일 겁니다. 단 등호는 언제? 2x랑 3y랑 같을 때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x 대 y가 3대 2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뭐 3대 1 아니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가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은 더해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같을 때잖아. 그치? 그런데가 2x랑 3y랑 같을 때는 이거 어떻게 돼? 2x 더하기 3y가 6이니 여기도 얼마야? 3이고 얘도 3이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는 x는 얼마 돼요? 2분의 3이고 y는 2예요. 그래서 베타는 2분의 3, 감마는 1입니다. 다 더하니까 4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내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쭉 했는데 그냥 바로 요게 팁이죠. 그냥. 그쵸? 여기 써있잖아. 답이 어쩔 때? 답은 같을 때.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에 관한 사실 처형한 게 바로 팁이에요. 그냥 더해서 6이니까 3, 3씩이지 뭐. 그러니까 x가 얼마? 2분의 3, y는 얼마? 1 곱하니까 얼마? 2분의 3. 그치? 그래서 팁으로 풀어도 돼요, 사실. 뭐 이런 유형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데 그냥 팁으로 풀면 끝나요, 솔직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산술 기하 평균에서 이제 세 번째 354번 같은 경우는 순환식인 경우예요. 순환식은 뭔 말인지 알지? 순환식은 x, y, z나 a, b, c가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똑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순환식은 그냥 각각 해서 곱해도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전개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각해서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355번으로 할게요. 이게 제일 딱
명확하거든요. 355번. 순환식에서 제일 명확한 유형 문제.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 예, 산술 기하 평균의 조건에 부합하죠. 여기에 대해서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맞나요? 예, 그 다음에 곱하기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역시 곱하기 A분의 C 더하기 C분의 B 아니 B분의 C네요. B분의 A네요. B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별거 없죠. 왜? 순환식 맞죠? 얘 원래는 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순환식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그냥 따로 합니다.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어떻게 돼? 2 루트 C분의 A죠? 이해됐죠? 두 개 곱하면 B 사라지지? 마찬가지 중간 거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도 2 루트 얼마야? A분의 B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세 번째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도 역시 곱하니까 루트 B분의 C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곱했잖아요. 그냥 곱하세요. 되게 됐습니까? 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8이지 뭐 얼마예요? 그렇잖아. 다 약분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8인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식인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무성이 됐나요? 예. 조금만 쳤다 합시다.